랩뷰를 이용을 해서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랩뷰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자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측 기기 간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표준 규격으로서 Virtual Instrument Software Architectur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랩뷰에서도 이 비자 함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NI 비자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NI 비자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게 되면 GPIB, VXI, PXI, 뭐 RS232, RS485, 이더넷, USB, IEEE 1394와 같은 이제 통신 프로토콜을 이제 랩뷰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오늘 랩뷰 디자인 패턴 중에 일반 디자인 패턴에 해당하는 화일 루프 하나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의 구조를 잡아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디자인 패턴을 구현하실 때는 한 번만 수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일 루프 바깥쪽에 그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얼 통신과 관련된 이제 설정하는 부분은 최초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한 번만 수행을 하고요.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화일 루프 안에서 읽거나 쓰거나 하는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지했을 때 마지막으로 시리얼 통신을 종료하는, 닫고 그 다음에 에러 핸들링을 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이제 오늘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 볼 텐데, 디자인 패턴은 여기는 이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표준 상태 머신 구조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함수들을 제가 따로 정의를 할 거고,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일반 디자인 패턴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구조에서 설정과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이게 어울로 다 썼네요. 이게 시리얼 언더바 설정점 v라는 이제 서브 vi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쓰기와 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얼 읽기.vi, 시리얼 쓰기.vi라고 하는 서브 vi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닫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얼 종료.vi라는 거를 서브 vi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한 서브 v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도 구현을 해볼 거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해서 시리얼 통신과 관련된 거를 하나의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만드실 때는 항상 열거형 상수를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 그 다음에 쓰기, 읽기, 닫기 이렇게 4개의 그 상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를 열거형 상수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실제 실습을 통해서 구현하는 이제 코드 부분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고, 프로젝트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버추얼 폴더가 컨트롤 폴더, FGV, 그 다음에 서브 vi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자 컨트롤을 만드는데, 이 사용자 컨트롤을 저장하는 폴더가 되겠고, 사용자 컨트롤은 상태.ctl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FGV, 펑셔널 글로벌 베어리어블, 기능적 글로벌 변수 폴더는 시리얼 언더바 FGV.vi라고 해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vi에는 시리얼 통신과 관련된 서브 vi들을 설정, 쓰기, 읽기, 종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탑에는 main.vi와 main 언더바 fgv.vi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main.vi인데 여기는 그냥 서브 vi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디자인 패턴이 해당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쓰기 버튼이 거짓이면은 읽고, 참이면은 이제 시리얼로 라이트 하는 커맨드가 수행이 되겠다, 이런 코드가 되겠고, 밑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위에 같은 경우는 와이어가 어떤 그 비자 리소스 네임을 계속
서버 VI를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미 그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그 비자 리소스 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음 그 서버 VI에 이 비자 리소스 네임을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메인 VI가 훨씬 심플해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실제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에서 시리얼 통신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시리얼 통신. 자, 이 패스를 하나 잡아 놓고요. 자, 일단은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프로젝트 생성을 하신 다음에, 자, 새 프로젝트에서 맞춤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저장하는 패스는, 자,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한글로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폴더에,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폴더가 생겼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프로젝트 파일을 운영을 할 때 폴더를 디폴트 이렇게 컨트롤 폴더를 하나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FGV라고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서브 V라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폴더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실 때는 프로젝트에서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추가의 폴더 자동 적용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한 개씩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추가의 폴더 자동 적용의 FGV 마찬가지로 자, 서브 V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컨트롤 폴더에 사용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 자, 컨트롤. 자, 컨트롤의 속성은 타입 정의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열거형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 이거를 상태라고 한글로 하겠습니다. 상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는 상태는 일단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거니까 설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종료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폴더는 그대로고 그냥 시리얼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리얼. 자, 다음으로는 서브 VI를 만들게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VI 해서 일단 그 서브 VI 형태는 항상 유사하죠. 자,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배열에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을 놔두시고요. 이거 두 개는 항상 커넥터 펜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차지하면 될 거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름을 일단 이름을 만들게요. 요거는 시리얼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편집을 해서 자, 요 테두리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X로 해서 그림을 삭제하고 한글로 시리얼 설정 이라고 하고, 일단 이대로 저장 죄송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 이용해서 자, 케이스 구조의 선택자로는 에라 클러스터를 넣어 주시고요. 에라가 있는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에라가 없는 경우는 이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기본 그 서브 VI 모듈의 기본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신 다음에 자, 이거를 좀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는 쓰기.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읽기. 그 다음에 컨트롤 C, V 해서
요거는 종료 닫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닫기.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서브 VI를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FGV도 그냥 기본 그 뼈대만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VI에서 저장을 해서, 자, 시리얼 FGV라고 하겠고요. FGV도 똑같죠. 마찬가지로 에라 클러스터 입력 출력. 자, 이렇게 해서 커넥터 펜으로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 연결해 주고요. 자, 여기서도 간단하게, 자, 아이콘을 좀 편집할게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그린 부분을 컨트롤 X로 잘라내고 시리얼 FGV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코드 부분은 이따 좀 구현하는 걸로 하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고, 자, 에러가 없으면은 뭔가 이제 함수를 수행할 거고요. 에러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겠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뼈대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VI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새 만들기 VI에서 저장해서 얘는 위치는 시리얼 통신. 자, 여기 그렇죠. 시리얼 통신이 메인 폴더고 여기서 메인. 자, 메인으로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도 아이콘만 제가 좀 만들어 볼게요. 아이콘 편집만 해서 그림을 삭제를 하고, 문양에서 어디 보자, 통신에서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걸 하나 가져오고, 아이콘 텍스트에는 요 라인 1 텍스트는 스페이스바를 하나 이렇게 한번 입력 넣어 주시고, 여기에는 시리얼. 자, 예, 이렇게 하면은 아이콘도 대충 됐죠. 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필요한 파일들은 어느 정도 만들었고요. 이따 main.vi 메인 언더바 FGV는 따로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프로젝트 파일과 서브 VI 파일들은 다 만들어 놨고, 여기서 실제 그 시리얼 통신을 할 때 그 비자 함수를 이제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랩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도움말에서 예제 찾기를 가보시면은, 예제 찾기에 기본적으로 비자 함수를 이용한 시리얼 통신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비자로 검색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Continuous Serial Write and Read라는 게 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랩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립을 좀 해보면, 자, 그 비자 함수를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을 할 때는 크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시리얼 포트를 설정하는 API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옵셔널하게 좀 더 뭔가 이제 그 시리얼 통신과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컨트롤을 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코드를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요 비자 설정 함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while loop 안에서도 보면은 라이트 버튼이 참일 때 이 문자 그 컨트롤 값들, 문자열 컨트롤 값을 이 비자 쓰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자 리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정지 버튼이 종료가 됐을 때, 참이 됐을 때는 비자 닫기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시리얼 통신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코드를 모디파이를 해서 제가 만든 코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는
설정 코드를 구현해 볼게요. 그래서 설정을 이제 실행을 하신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띄워놓고, 자, 이 부분에 이 설정 부분은 이거 관련된 부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자, 실제 구현하고자 하는 서브 VI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가져왔죠. 자, 그 다음 좀 라인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을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딜리트 하고, 자, 이거를 좀 옆으로 더 하고, 결국 이게 그래픽 기반 언어다 보니까 이렇게 와이어링을 깔끔하게 해주는 게 가독성이 되게 좋거든요. 자, 에러가 없으면 수행을 하고, 에러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생성의 인디케이터 해서 리소스 네임 출력 아웃 그 네임을 출력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프론트 패널을 좀 구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건 출력 부분이고, 터미네이션 부분이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요거를 출력. 자, 프론트 패널을 꾸미실 때도 커넥터 펜의 위치하고 유사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위에는 리소스 네임을 받고, 출력으로 리소스 이름이 출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시리얼 세팅 값은 바로 밑에서 이렇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엔드 리드 온 터미널 캐릭터는 위에서 받고, 터미네이션 캐릭터는 아래에서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리얼 설정 관련된 이제 그 API가 서브 VI가 다 이미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읽기겠죠. 자, 시리얼 읽기 마찬가지로 요거는 아이콘 편집 가서 읽기로 바꾸시고, 자, 읽기 코드는 간단하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읽기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걸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해서 가져오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자, 얘는 요렇게 리드 카운트 하고 비자 리소스 네임에 컨트롤을 하나 만드시고, 자, 이 부분도 와이어링을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브 VI의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가 완성이 됐죠. 자,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코드 리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좀 낯선 모양인데, 피드백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 노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 예제 코드에 설명으로 나온 것처럼 피드백 노드를 쓰게 되면 모든 이전의 그 리스폰스 스트링 문자열이 저장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내가 방금 전에 읽은 값을 이제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이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코드를 이용을 해서도 이전에 내가 로깅한 그 시리얼 데이터에 방금 막 제가 읽은 값을 에딩 할 수 있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 이제 시리얼 읽기라고 하는 이제 함수는 구현이 완성이 됐고, 이제 다시 프론트 패널에서 연결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력으로는 리드 카운트가 있네요. 그래서 리드 카운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리스판스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커넥터 펜 연결은 리소스 이름의 입력은 연결해주고, 출력은 이쪽으로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드 카운트 값은 그냥 여기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리얼 읽기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입력이 2개, 출력이 2개인 함수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시리얼 쓰기 함수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 아이콘 편집을 해서 쓰기로 바꾸고, 자, 쓰기 함수도 간단하죠. 여기 예제 코드 보시면 쓸 때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거든요. 자,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예. 자, 커맨드는 그냥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생성의 컨트롤, 리소스 네임 이름을 입력을 받아주고, 출력으로는 자, 리소스 이름을 출력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시리얼 쓰기라고 하는 서브 VI의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커넥터 펜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입력으로는 커맨드로 해서 입력을 하나 받게 돼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커넥터 펜 연결해 주시고, 입력으로 커맨드 입력 받겠다, 문자를 받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쓰기 함수까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닫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콘 편집에 가서 가지고 닫기로 바꾸시고, 자, 여기서는 요 비자 닫기 함수 하나만 사용하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입력으로 리소스 네임을 컨트롤로 받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가 완성이 됐고, 커넥터 펜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예제 코드는 굳이 필요가 없겠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서브 VI를 이제 메인 VI에서 호출해서 좀 구현을 해볼게요. 자, 메인 VI에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만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일 루프 하나가 있겠고요. 자, 화일 루프에 정지 조건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정지 조건은 저는 실버 타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실버에 불리언 컨트롤에 정지 버튼을 해서 여기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while loop 안에는 항상 타이밍 함수에 기다림 함수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CPU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뭐 1ms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만들어 놓은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while loop 앞에서는 가장 먼저 프로그램 실행하면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 부분을 하면 되겠고, 자, 생성 컨트롤 리소스 네임 받고 생성 컨트롤 시리얼 세팅 값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뭐 end read termination 캐릭터는 그냥 상수로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고, 그 다음에 termination 캐릭터도 10 이렇게 그냥 상수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hift 레지스터 추가를 하신 다음에 입력하고 생성 Shift 레지스터 추가해서 에라 클러스터도 받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불리언 컨트롤 하나 만들게요. 불리언 컨트롤. 자, 여기 이제 프론트 패널도 같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리소스 네임 받고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불리언에 빔 문자열 버튼 해서 얘는 뭐 라이트 쓰기 물음표로 하겠고, 불리언 컨트롤에도 쓰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독 동작은 스위치로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하겠고, 자, 네, 이렇게 하고, 아니다, 그냥 스위치 안 하고 렛치로 일단 해놓을게요. 이따가 동작이 이상하면은 스위치로 바꿀 거고요. 자, 쓰기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스위치로 하는 게 맞겠네요. 자, 스위치로 하고, 자, 이 값이 참이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렛치로 해볼게요. 기계 동작 렛치. 왜냐하면 이제 렛치로 하면은 참이 됐다가 이제 다시 거짓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쓰기 버튼은 잠깐 누르게 되면은 그 누르는 순간에만 이제 쓰기 커맨드가 내려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읽기만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쓰기가 참이면은 여기 시리얼 쓰기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리소스 네임 연결해주고, 자, 뭔가가 높이가 조금 뭔가 안 맞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성 컨트롤 커맨드를 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죠. 그 다음에 읽기 같은 경우는 시리얼 읽기 함수 얘를 가져와서 리소스 네임 연결해 주시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리드 카운트는 그냥 디폴트 값 세팅할게요. 10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에 인디케이터 만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쓰기 할 때는 요 커맨드를 날리고, 읽기 할 때는 요 리스판스의 결과를 이렇게 표시하겠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코드가 거의 다 구현이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조금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이 면적이 그냥 그 코드의 크기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while loop가 정지가 되면 이제 종료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while loop가 정지됐을 때 닫기 함수를 호출해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반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 디자인 패턴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리소스 네임을 이렇게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런 부분이 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앞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왁구는 만들어 놨고, 여기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 함은 일단 입력으로 열고형 컨트롤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컨트롤 변경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while loop가 있어야 되고,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참이고요. 그 다음 while loop 안에 케이스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에 입력 선택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는데, 테두리 누르고 나서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자, 설정일 때는 시리얼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 가져올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리소스 네임을 이렇게 shift 레지스터에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상태는 제가 이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읽기 같은 경우는 이걸 가져오면 되겠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리소스 네임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거 좀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리소스 네임도 이렇게 리스판스도
랩뷰가 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것보다는 교차 안 되는 게 낫죠. 자, 쓰기 같은 경우는 얘를 가져오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얘도 커맨드를 아래로 내리고, 리소스 네임을 연결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닫기. 닫기 때는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코드 사이즈를 고려를 해서 좀 컴팩트하게 바꿔보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코드 부분 완성이 됐고, 자, 프론트 패널 쪽에 이제 커넥터 펜을 연결을 다 해볼게요. 이제 그 레이아웃과, 자, 일단은 좀 프로 해치고요. 상태 놓고, 일단 요놈 비자 리소스 네임과 시리얼 세팅 값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리스판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상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커넥터 펜의 배치는 맨 위에는 리소스 네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상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쪽은 시리얼 세팅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같은 경우는 아래로 받겠습니다. 그냥 요 시리얼로 이제 라이트 할 때 이제 문자 스트링을 컨트롤을 이렇게 아래에서 받고, 리스판스는 그냥 이렇게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아까 메인 VI가 있잖아요. 그러면 메인 VI를 하나 다시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 메인 VI를 이름을 언더바 FG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쟤를 새 컴퓨터에서 추가해서 VI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 메인 FGV를 이제 좀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부분은 이제 다 없애볼게요. 자, 컨트롤 B에서 다 없애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요 시리얼 설정 부분도 바꿔볼게요. 얘를 그냥 대체해서 모든 팔레트에서 VI 선택해서, 자, FGV에 시리얼 FGV로 가져오고요. 자, 여기서 아까 리드 할 때, 오케이. 터미네이션 캐릭터 됐고, 그러면 이것도 굳이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상태에서 상수로 한 다음에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여기 쓰기 같은 경우도 대체 모든 팔레트에서 VI 선택해서 FGV 가져오고, 자, 여기 상태 부분을 생성의 상수에서 쓰기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대체 모든 팔레트에 VI 선택으로 가서 시리얼 FGV 하신 다음에, 자, 생성의 상수, 자, 여기가 뭔가 좀 이상하네요. 상태 왜 이렇게 됐지? 아, 요거 와이어가 잘못됐나봐요. 자, 읽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케이,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서브 VI 내에서 아예 읽을 데이터의 개수를 여기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 메인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읽기 하고 리스판스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쓰기 끝났고요.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도 생성에 VI 선택에 가서 FGV 하신 다음에 얘도 상태만 생성에 입력. 자, 종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똑같은 이제 그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능적 글로벌 변수는 좀 안 보이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코딩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시리얼 통신과 관련된 그 함수들을 이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설정, 쓰기, 읽기, 닫기 함수를 호출해서 일반 디자인 패턴으로 이제 구현을 했다고 하면,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든 거를 다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랩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이제 모듈화를 통해서 이 위에처럼 코드를 그 예제 코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랩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랩뷰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이용을 해서 메인 VI에서 이렇게 다 호출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단계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는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통해서 좀 더 코드를 가독성도 좋고 기능별로 서브 VI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서브 VI를 잘 만들면은 나중에 뭐 유지 보수 한다거나 수정할 때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제 이 단계를 또 넘어서시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더 최적화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랩뷰에서 비자 API를 이용을 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 일반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시리얼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거고, 이 다음 강좌에서는 이전 강좌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랩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